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업 생태계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은 이제 에너지를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인데 그걸 포획해갖고 이걸 어떻게 조작해갖고 최대한의 많은 산출을 바이오매스를 얻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근대화 이후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돼서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투입을 해갖고 산출을 많이 할 것인가인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나온 에너지로 이제 증대를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농업 생태계에서 에너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뭘 하냐면 농사를 지을 때 에너지가 얼마큼 투입이 돼서 산출된 에너지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이제 에너지 단위와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칼로리 중심으로 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1kcal가 15도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kcal인 거고 뭐 이렇게 줄이나 이렇게 좀 나누면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분석하는 거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킬로칼로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연력학 1법칙, 2법칙과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1법칙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바뀔 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법칙은 뭔지 아세요? 에너지. 이 법칙은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원래 100도씨 물하고 뭐 10도씨 물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게 그냥 있지 않고 계속 섞이잖아요. 확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섞이다 보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평지나 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집 청소를 안 하면 계속 섞이잖아요. 무질서도가 커지잖아요. 근데 우연히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질서 있게 딱 될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 확률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막 분산되고 무질서도가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0도씨 물하고 0도씨 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통에 놔두면 이렇게 막 섞이죠.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확률로 있기 때문에 이제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깨질 수 없는 법칙이라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요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책에서는 요 표는 안 나오는데 이게 2장에 나오는 표거든요.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에너지의 사용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사실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바이오매스 형태로 고정시키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식물이 하는 거고 그래서 1차 생산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 보관하냐 하면 바이오매스 형태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식물도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호흡도 하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의 많은 양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대사를 하는데 쓰는 호흡은 이제 이렇게 하고 열로 폐열이라고 할 수 있죠. 열로 이렇게 써버리게 돼서 이 자기 호흡을 하고 남은 요만큼을 순생산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1차 생산량, 바이오매스의 양, 이거를 전체 이렇게 태양 에너지의 보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도 1차 순 생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물한테 모아진 에너지 중에 동물로 가는 거는 약 10% 정도가 가고 나머지는 이제 분해가 되면서 폐열로 되거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다른 이렇게 우리 유기물이죠. 유기물 형태로 에너지를 일부 보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 나오는 게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긴 하지만 식물이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시 거꾸로 가지는 않죠. 전부 이쪽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대부분은 폐열로
돼버려서 못 사용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력학 이 법칙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열로 발생하는 거는 공기 중으로 그냥 균질하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2장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요 20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태양 에너지를 작물마다 또는 식물이 얼마큼 순생산력이죠. 그게 얼마큼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대부분의 식물의 에버리지는 전체 태양 에너지의 0.1%를 그러니까 가둔다고 합니다. 이용한다. 그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밀은 0.2%, 쌀은 0.3%, 그다음 옥수수는 0.5%좀 높죠. 근데 이제 제일 높은 게 사탕수수 한 4% 정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거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로 가버리게 되면,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동물로 가면 효율이 또 확 떨어지죠. 얘가 0.몇 %였는데 다시 그 중에 몇 프로만 여기로 가잖아요. 10% 정도. 그러니까 동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은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단백질을 얻는 데 있어서 식물로 바로 얻는 것보다 동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20에서 120 정도 더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소를 사육장에서 먹이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한 효율이 0.0440% 정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농업 생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태양 에너지만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산이나 이렇게 내버려둔 데는 태양 에너지만 써서 다 유지가 되는데, 농장에서는 인간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별도로 또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나눴냐 하면, 생태적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더하면 우리가 뭐 퇴비라든가 이런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 에너지가 아니라 문화적 에너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문화적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농업 생태계에는. 그리고 이 문화적 에너지는 인간이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것도 두 개로 나누는데요. 생물학적인 문화 에너지, 그리고 산업적 문화 에너지로 나눠갖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문화 에너지는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하면서, 사람도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너지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물을 이용해갖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 에너지고요. 동물 분뇨가 다시 에너지로 공급이 돼서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생물학적 문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산업적 문화 에너지와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전기,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산업적 에너지로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부분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적 문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 생산량을 높이는 거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서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적, 그러니까 문화적 에너지, 생물학적, 산업적, 문화적 에너지까지 다 합쳐서 에너지 효율을 보자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작물별. 예를 들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전체 태양 에너지 플러스 문화적인 에너지까지 다 더해서 전체 들어간 투입량 대비 얼마큼 산출이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뭐 태국에서 쌀을 생산하는 거인데, 여기는 거의 노동도 별로 없고 투입도 별로 안 하는데 쌀이 잘 자라니까 그런 것 같은데, 38배 투입 에너지에 비해서 38배의 산출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마이너스예요. 투입한 게 더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가축, 이거 이렇게 돼지고기 생산할 때 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하는 방식으로 할 때 에너지 이만큼 투입했는데 실제 산출되는 에너지는 그거보다 더 적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얻는 그 생태적 에너지고, 여기에 이제 인간이 좀 더하는 거죠. 문화적 에너지를 좀 더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인간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조금 거기보다 더 투입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생태 에너지 플러스 산업적 에너지를 추가로 조금 더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과 같은 농사법, 기계식 농사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계식 농사법을 하면 이 산업적 에너지를 이만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입 대비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하는가를 보면 요거는 요만큼만 더 투입했는데 생산은 투입 방법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만큼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 늘어나는 거는 요만큼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투입량 대비 이 산업적 분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화 에너지 중에 생물학적 문화 에너지의 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표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옥수수를 키우는데 이제 기계를 안 쓰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충당을 하는 거고, 씨앗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농기계 씨앗이나 농기계는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씨앗을 그냥 파종했지만 이 씨앗이 공짜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까지 다 이렇게 저거 한 거예요. 반영을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쟁기 정도이거든요. 홈이라든가 괭이 같은 건데, 그것도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산출해보면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산출 비용이 10대 1 정도가 나와서 실제 1 정도만 투여를 하면 10 정도의 산출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0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기계식 농사법, 이거는 저거구나. 가축을 사용할 때, 가축을 사용할 때 에너지 투입이 얼마큼 되고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가축을 하게 되면 가축이 대부분을 에너지를 쓰게 되고, 나머지는 장비, 가축도 쟁기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 장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씨앗, 그다음에 사람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 헥타르당 이 정도의 칼로리가 쓰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산업적, 생물학적 문화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계, 산업적 문화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제 산업적 문화 에너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했을 때 얼마큼 생산하는데 얼마큼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대부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기계도 아니고 질소 비료예요. 질소 비료가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다른 자료에서도 지금과 같은 산업형 농업에서 에너지 투입의 3분의 1은 모두 질소 비료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인산하고 칼륨인 것 같고, 씨앗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디젤하고 가솔린, 연료인 거죠. 그리고 기계를 만들 때 쓰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산출 비용이. 그래서 산업적 문화 에너지를 이용할 때 대부분은 그냥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트랙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 간접적 에너지 투입의 가장 많은 분야가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를 그냥 쓸 때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들지만, 그거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화학적 투입제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에너지 투입의 90% 이상이 또 화석 연료에서 유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각적인 화석 연료 이용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뭐 당연히 탄소 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냥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생태적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환경의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 화학 투입제를 늘리다 보면 유기물이 상실이 되고, 양분의 침출, 토양 침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공급원이 오염이 되는 거, 지하수 고갈, 입충, 타격, 석유 가격 공급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자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곳곳에 전통 농업을 대체해서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쓰니까요. 그게 만들고 문화적인 유대를 붕괴시켜서 자립을 훼손시키는 방법이 이 대규모로 기대하는 농업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의 에너지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지금의 산업형 농업에 비해서 전통적인 유기농업이 에너지 사용량이 한 이 정도가 감소를 한대요. 28에서 32% 정도가 감소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목초와 토끼풀을 통합한 낙농을 하게 되면, 낙농을 할 때도 이만큼의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홍가식물 돌려짓기를 하게 되면 75% 정도의 에너지가 감소할 정도여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 산업형 문화에너지, 특히 화석연료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경운을 좀 줄이고 물을 덜 쓰는 방법, 관계 수로를 좀 덜 쓰는 방법을 하게 하고, 돌려짓기를 연계해서 회복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거, 폐기물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동성 산물의 소비를 줄이는 거, 고기를 덜 먹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역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랑 제철 생산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죠. 소비자와 생산자의 접촉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산업형 문화에너지를 줄인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산업형 문화에너지를 줄이는 대신에 생물학적 문화에너지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인건비를 더 쓰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양의 농사를 지을 때 기계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에너지 투입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에너지 흐름에 필수적으로 본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확된 양분을 농지로 되돌려주는 거, 분뇨와 식물의 부산물을 농사에 활용하는 거, 이게 다 생물학적 에너지니까. 가축을 활용하는 거, 양분을 순환시키고 통합된 가축 체계를 설계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내부 투입대를 줄이고 균근 관계를 이제 장려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화 에너지를 줄이는 농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만들어서 농지를 순수 흡수원으로 만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바이오매스 증가라든가 토양 유기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설계, 관리, 접근법을 계속 강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속 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자. 이게 뭐 23장에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뭐 에너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에너지 측면에서 이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한 측면으로 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재생할 수 있는 근원에서 얻을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산업적 문화에너지 투입의 유형은 무엇인가? 산업적 문화에너지 중에 재생할 수 있는 걸로 얻는 거는 뭐가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이용은 산업형 농업의 환경 비용을 어떻게 감추었는가? 환경 비용이 실제 막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기술에 대한 신뢰는 생태학에 기반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